그런데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다이어트의 결과를 좌우하는 건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느냐보다 오히려 이 진료 또 상담 자리에서 어떤 질문을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했느냐에 갈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무엇이 빠지느냐, 이거에 좀 집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자산인 근육은 지키고 지방은 빼주는 다이어트 매니저 한의사 김지희입니다. 다이어트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시간은 길게 했는데 오히려 짧게 느껴질 만큼 환자분들이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사연이 달라서 다른 이야기를 질문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원장님, 이번에는 살 좀 꼭 빼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빠질까요? 이 다이어트 방법이 저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다이어트의 결과를 좌우하는 건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느냐보다 오히려 이 진료 또 상담 자리에서 어떤 질문을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했느냐에 갈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 환자분들의 고민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더 많은데요. 제가 다이어트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 왜 제가 그런 설명을 하게 되는지까지 조금 길게 오늘 영상으로 다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은 어디에 가야 더 잘 빼준다를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질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지는 않나요? 네, 이 질문은 정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약이라고 하면 다 부드러울 것 같지만 예전에는 양약 다이어트약 이런 걸 드시고 두근거림이나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무서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거는 한약이냐 양약이냐 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내 몸을 건드리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강한 식욕 억제제 있잖아요. 이거는 뇌 쪽을 강하게 자극해서 식욕을 무조건 억누르는 방식이 많다 보니까 저처럼 좀 예민하신 분들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꼴딱 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면에 제가 한약으로 다루는 방식은 이렇게 억지로 눌러서 식욕을 참아서 버티게 만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이 원래 갖고 있는 체질 있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는 순환과 대사 리듬이 있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 몸이 정돈이 되니까 불필요한 식욕이 정돈이 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사람의 체질적인 예민도예요. 저처럼 카페인에 민감하신지, 잠을 원래 깊이 못 자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잘 깨시는지, 그리고 스트레스의 반응이 감정적인 폭식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약을 먹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다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이 개인의 예민도와 체질적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조절을 해드리고요. 컨디션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가장 적절한 농도와 구성, 약제들을 세밀하게 맞추는 맞춤 탕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아마 이거 같아요. 한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상하는 건 아닌가요? 네, 저도 사실 한의사 되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간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간을 힘들게 하는 건 한약 자체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이미 비만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은 비만으로 생긴 비알코올성 지방간 또는 만성 염증 상태가 먼저 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간 수치가 이미 높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일 살을 빼지 않으면 간이 어떻게 될까요? 더 부담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저와 함께 제대로 된 감량이 진행되면서 체지방이 줄고 특히 내장지방과 간에 부담을 주는 염증이 내려가게 되면은 간 컨디션이 오히려 좋아지고요. 만성 염증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도 너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개월, 6개월 저와 치료를 하신 다음에 원장님 저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수치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라는 기뻐서 오시는 후기가 정말 실제로 들었을 때 이 이유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한약이나 오래 드시는 게 더 좋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더더욱 약제의 안정성과 맞춤 처방을 그래서 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깨끗한 약제를 쓰고 개개인에 맞는 기저질환이나 복용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혈액검사 같은 객관적인 지표도 함께 보면서 무리 없는 방향으로 함께 조정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환자분들이 이 간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내 간이 어떤 상태인지. 두 번째, 이 다이어트가 간에 부담이 되는 방식일지 아닐지. 이걸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상담인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맞춤 처방으로 지금까지 15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좀 불편한 부분들은 제가 다 조정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5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시면서 그동안 원장님도 대단히 정교해지고 고도화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매번 저희 의료진과 회의를 거듭하면서 처방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매번 보수교육과 또 처방교육 이런 강의들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 달에 얼마나 빠질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문장이 있어요. 아, 이 정도 빠질 것 같다 라고 시뮬레이터 상으로 정확히 예측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덧붙이는 거는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무엇이 빠지느냐 이거에 좀 집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굶어서 수분만 빠지잖아요? 그러면 체중은 눈에 띄게 확확 내려갑니다. 그런데 인바디를 해보면 그거는 체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체수분, 물이 빠진 거고 또 근육이 빠진 거고 오히려 면역력, 회복력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쉽게 보는 체중계 숫자는 줄어서 기뻐하지만 몸은 망가지기 쉬운 방식입니다. 반대로 세계적으로 체지방 위주로 근육을 보호하면서 빠지는 체중 감량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지속되고 유지되는 감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식단이랑 운동을 안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이게 될까요? 저도 그 질문 반대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게으르거든요. 운동 정말 하기 싫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자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식단이랑 운동 안 하면서 다이어트 너무 하고 싶어서 정말 현실적인 질문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하루에 두 쫑푸를 5개씩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엄마들은 육아도 또 하시고 요즘에 또 아빠들도 육아 많이 하시고 저희 환자분들 요즘에 야근 때문에 배달을 너무 많이 시켜 먹는다. 그리고 이 회사는 회식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일상이 바쁜 분들은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운동 무조건 안 해도 됩니다. 아니에요. 운동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처방은 다이어트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페이스메이커라는 겁니다. 내가 식단 운동을 하고 싶은데 버티지 못해서 무너지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조금 덜 힘들게 현실에서 이 정도면 유지 가능하게 다이어트를 만들기 위해 도와주는 도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욕이 너무 폭발해가지고 매번 실패하시던 분들이 계시면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식단 완벽하게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대원칙 딱 2개만 잡습니다. 첫 번째는 액상과당부터 줄여보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밀가루도 줄여보세요. 그리고 이 2가지만 줄여도 몸은 훨씬 붓기가 덜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상식욕 리듬이 안정되고 정체기가 짧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부터 무리하면 체력이 먼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때요? 안 가죠. 그 무너진 상태에서 식욕이 막 더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식욕 폭발하시면 아예 운동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오히려 가벼운 산책부터 하시거나 밖에 나가기 힘들면 집 안에서 거실만 한 바퀴 돌아보시라고요. 한약을 드시면서 점점 몸이 가벼워지네? 붓기 빠지네? 이렇게 컨디션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내가 운동을 할 준비가 됐구나. 이럴 때 자연스럽게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이어트 계획이 있으시거나 다이어트 상담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은 꼭 2번 이상씩 보고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릴게요. 오늘도 지방은 매도하고 근육은 풀 매수하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이어트 매니저 한의사 김지희였습니다.